돈 벌기 힘듭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행복의 기준은 여전히 돈, 성취 이런 건데 지금 세대는 그런 원대한 미래를 꿈꾸기가 너무 힘든 세대라는 거죠.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철학기업 라이프코드의 서보현 PD입니다. 제가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25 출간 기념 미디어데이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이 책의 내용이 경제,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치열한 행복 경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에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온 나라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디면 그만한 보상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겪은 기성세대들은 돈을 벌면, 성공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걸 보면서 자란 우리 세대들도 그래, 행복해지려면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대는 어때요? 과거랑 비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세계적으로도 행복도가 낮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5 대표 저자 김난도 교수님께서 지금 시대를 원대함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희망찬 미래, 멋진 비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갔다면 지금 세대는 그런 원대한 미래를 꿈꾸기가 너무 힘든 세대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죠. 자산의 가치는 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해서 참고 견뎌봤자 내가 원하는 부와 성공을 이루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불행한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은 여전히 돈, 성취 이런 건데 그건 어려워졌으니까. 그래도 삶은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시선을 돌리고 거창한 목표나 비전보다는 그냥 소소한 만족감 이런 것들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됐던 키워드들이 소확행 또는 욜로 이런 트렌드들이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문화,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눈앞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감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잘 굴러가서 모두가 행복해지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소확행도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원 의미는 나의 만족감, 주관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었다면 최근에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스몰 럭셔리 라는 뜻으로 조금씩 변질이 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혀 소소하지 않은 오마카세를 먹어. 호캉스를 가. 그러면서 이제 소확행 해시태그 엄청 화려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소확행 이 정도는 나한테 굉장히 소소한 거야 라고 이 소확행 자체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소확행에도 지쳐가고 피로감을 느끼고 나의 행복을 자랑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느끼게 되는 거고 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 아보하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보하가 무슨 뜻일까요? 예,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잘 보냈다. 내가 뭘 더 행복하고 뭘 더 과시하고 이런 거 그냥 다 피곤하고 오늘 하루 나 그냥 잘 살았다.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진단을 하던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신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옛날보다 돈 벌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들고 돈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맞잖아요. 거기서 그냥 나 못하니까 난 불행해 라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다른 어떤 가치를 쫓을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내 삶이 좀 더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트렌드 코리아 팀에서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 최근에 가족, 밥, 사소한 그런 일상에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한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연예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소탈하고 우리네 일상과 별로 다르지 않고 그런 것들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도 방송계에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하고 소소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즐겨보는 거고 내 일상에서도 뭔가 부와 성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려는 시도들이 많이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더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행복의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부와 성공, 돈
이런 것들이 과거의 고성장 시대라고 한들 그게 행복의 기준은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 요즘에는 과학자들도 이런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 우리의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강연 콘서트에서도 외적 동기를 추구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불안감을 느끼고 삶이 더 피폐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을 했어. 또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목표. 다른 비교군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 없죠. 내가 뭔가 달성을 했는데 나보다 저 새끼가 더 잘 사네. 나 어느 정도 좋은 차 탔는데 더 좋은 차가 또 있네. 하면서 또 다른 가치를 또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취를 했으면 또 다행인데 성취도 못했어.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 과정은 인생에서 그냥 보통의 시간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1순위 기준이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다다라야 내 인생이 완성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과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우리의 행복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춰지면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어떤 외적 가치를 성취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과정, 하루하루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충만감들이 우리의 삶의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아라는 것은 이 체념 또는 무기력함, 정신승리, 나약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삶의 가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코드를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얘기한 이 하루하루 충실히 잘 살아야 된다는 거는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오늘도 그냥 흘려보내고 내일도 흘려보내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100%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뎌가지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 알차게 잘 보냈어, 후회 없이 잘 보냈어, 인생 낭비 없이 잘 지냈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라는 거죠. 가족과 밥을 먹어요? 휴대폰 보면서 대충 그냥 밥 먹으면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가족과 대화도 하고 가족 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100% 느껴보고 혼자 밥을 먹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보면서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도 모른 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는 음식에 집중해서 한번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경험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죠. 과거에 생각했던 그 행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뭐 성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상을 그냥 온전히 잘 살아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하루하루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내 삶은 행복해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가족이랑 밥 먹고 할 시간에 내가 뭐라도 더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할 때 그냥 책 자체를 즐기고 독서하는 행위 자체에 온전히 기쁨을 느끼고 하면 되는데 이 책을 읽어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 연봉이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독서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루하루를 그냥 온전히 경험하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만족도는 올라가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 얘기만 들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사실 요즘 시대에 훨씬 더 큰 부가가치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벌기 힘듭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수동적으로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쫓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하루. 왜냐면 전 약간 애들처럼 좀 에너지를 좀 다 써야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에너지 다 썼다. 잘 잘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잠드는 게 정말 하루하루가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힘이 남아 도는데 그러면 오늘 좀 찜찜하게 살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져서 10초 안에 잠드는 하루가 저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보통의 하루인 것 같습니다.